토트넘이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네,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뭐 아쉬움은 없어요. 그냥 완벽한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많이 속상할 것을 생각하니까 진짜 좀 울컥하더라고요. 네, 최선을 다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토트넘은 AC밀란과 1차전에서 0대1로 패배하면서 홈에서 꼭 득점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득점이 없이 어떻게 이깁니까? 토트넘이 사실 두 경기 1실점이면 잘한 거거든요. 토트넘은 2차전에서 0대0 무승부가 되면서 합산 스코어 0대1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저기 독일 뮌헨은 메시, 음바페를 꺾고 8강에 진출했고 전날은 첼시도 8강에 진출했던데 미치게 부럽네요. 미치게 부러워. 2022-2023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토트넘 대 AC밀란 경기가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경기 전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보니까 10분 정도 지연이 되면서 늦어졌는데 그러니까 새벽 5시 10분에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런던이 비가 내리면서 경기에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기온은 약 3도 정도. 경기 시작 때는 경기하기 불편할 만큼 내리진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참 전하기 쉽지 않네요. 경기 1시간 전에 선수 명단을 확인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떨쳐내느라 쉽지 않았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페리치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죠. 나이어가 이미 경고 누적으로 출전 불가가 되면서 그놈의 경고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경기 보신 분들이라면 왜 그런지 아시죠? 아무튼 라인업을 말씀드리면 포스트 골키퍼 로메로, 랑글레, 데이비스, 에메안송, 호이베르, 스킵, 페르스키, 클리셉스키, 케인,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응원하신 분들도 이미 포기하고 주무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나이어가 출전했어도 페리치를 출전시켰을까요? 최소한 전반전은 그랬을 것입니다. 전반전은 AC밀란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견고한 3백 라인이 버티고 있었고 토트넘은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의 총 슈팅은 2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있구나. 이 경기에 득점이 없게 된 1차 상황이 일어납니다. 로메로가 거친 파울로 경고를 받습니다. 이어서 랑글레도 자국 형님을 가격하면서 경고를 받습니다. 더블 옐로우 카드. 이것만으로도 전반전은 패배했다고 봐야죠. 후반전에 콘테 감독은 예상대로 선수 변화 없이 그대로 출격시켰습니다. 그런데 콘테 씨가 돌발 선택을 하더라고요. 후반 7분 만에 페리시를 빼고 포로를 투입합니다. 아니 여기서 왜 환호가 나오냐고요. 페리치가 빠지니까 채증이 확 가시면서 그냥 즐거웠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페리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콘테 감독은 에메르송을 페리치 자리에 보내고 포로를 본래 오른쪽 윙백에 보냈는데 포로가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포로가 팀에서 평점은 가장 높았습니다. 크로스의 질이 너무 달랐고 코너킥, 프리킥, 과감한 슈팅 다 하더만요. 피지컬 차이가 크게 나는데도 수비도 열심히 해줬습니다. 선수, 전술 변화로 토트넘은 압도하기 시작했고 관중들의 응원은 더 커져갔고 시청하면서도 뭔가 될 듯 했습니다. 우선 경기 자체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토트넘의 에이스 한 명이 결국 지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위기 상황이라고 감지한 채 미친 태클로 테오 에르난데스를 쓰러뜨리면서 전반전에 경고받았던 것과 함께 2장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 시간이 77분이었습니다. 테오는 카메라 근처에서 그런지 괴성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로메로도 쓰러져서 못 일어나더라고요. 책임 회피겠죠. 지 때문에 떨어질 상황이 되니까. 토트넘은 일주일에 3경기를 치르는 엄청난 강행군이었습니다. 지금 스쿼드로는 불가능한 일정이고 손흥민도 3경기 연속 풀타임급이었습니다. 비까지 내리고 있는데 이제 10명이면 어떻게 골을 넣습니까? 횡했습니다. 간간히 AC밀란은 위협적인 순간을 만들었지만 다행히 득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래도 기대를 하게 되죠. 토트넘은 연장전을 가도 더 희박했습니다. 이미 후반 중반 이후에 체력 고갈이 느껴졌고 손흥민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2골을 바라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이라 이거 득점해도 문제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인데 그래도 최선은 다해야죠. 경기 종료 직전에 세트피스 상황이 있었는데
손흥민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케인이 헤딩슛을 날렸는데 매냥의 선방에 막히면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10명 뛰고 있는데 토트넘은 득점만이 필요한 상황인데 유효슈팅 2개만을 기록하는 안타까운 경기였습니다. 로메로가 퇴장당한 이후에는 오히려 AC밀란에게 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면서 슈팅, 유효슈팅 모두 토트넘보다 위였습니다. 로메로가 퇴장당하지 않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부질없는 생각만 하게 되나요? 손흥민도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고 모든 공격수들이 혹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쿨루셉스키도 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잘한 선수들이라면 포스트 골키퍼, 랑글레, 호이베르, 포르만이 제 역할을 해줬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총 14명 중에 딸랑 4명의 선수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토트넘은 이제 리그만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최대 관심사는 콘테 감독 경질 타이밍이 되겠죠. 이미 해외 매체들에서 콘테 감독이 재계약 거절을 했다고 했고 이미 목표는 이루지 못했으니까 다음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콘테가 재계약을 해도 뭐 문제인 상황이니까요. 개인적으로 무리뉴 감독 때처럼 그게 그냥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도 실망을 하고 미래를 같이 하지 않는 감독과 열심히 하고 싶을까요? 당장에 동기부여가 없는데 리그 4위도 현실을 초월해야만 가능한 상황이라서 콘테 감독이 인터뷰에서 말하는 도전 뭐 그랬다가는 토트넘이 나락으로 떨어질 게 뻔하실까요? 첼시 보세요. 그래도 10위지만 8강에 진출하잖아요. 물론 토트넘이 4위를 이뤄낸다면 목표 달성이 되는 건데 그럴 거면 뭐 더욱 빨리 경질시켜야 할 것입니다. 레비 뭐 그거 너한테 어렵지 않잖아. 현지 팬들도 이제 못 참고 폭발해버린 댓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선발 명단을 보고 기대가 확 떨어졌는데 역시 결과도 마찬가지네. 콘테 꺼져라. 지난 일주일간 토트넘은 모든 희망을 잃었다. 콘테의 축구는 너무 뻔하다. 오로지 역습만 하는 팀이 됐어. 클루셉스키를 빼고 산체스를 넣은 판단은 레비 보고 잘라달라는 신호였나? 콘테의 축구로는 희망이 없다. 무조건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넣어? 도대체 왜? 차라리 잘 됐다. 이제 콘테를 내쫓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 리그 4위가 다른 대회 우승보다 중요한가? 챔스에 나가봤자 이따위라면 무슨 소용이야? 콘테를 중간에 잘라서 위약금 주는 일은 없애야 해. 모두가 콘테의 무능함을 알아야 돼.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 3경기 연속 무득점 정말 최악이다. 왜 콘테만 모두가 아는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지? 뭔가 저주라도 걸렸나? 콘테는 그냥 어떻게든 경질당하려고 발버둥 치는 중이야. 그래야 위약금을 받으니까. 이런 팀을 응원한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 지난 시즌 득점왕과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유슈팅 1개 그냥 때려쳐라. 양심이 있으면 콘테가 스스로 꺼지겠지. 후반 38분에 공격수 대신 수비수를 넣는 걸 우리는 승부 조작이라고 하지. 진심으로 지난 10년 동안 봐온 토트넘의 축구 중에 이번 시즌이 최악이야. 실제 반응들을 보면 콘테 감독 지금 뭐 짐 싸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분위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손흥민 어쩌죠? 토트넘 떠날 일 3개월 남은 건가요? 여러분 토트넘 탈락 훌훌 털어버리고 그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